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트릭도 없고 반전도 없고 주제도 뭐 상상력을 넘어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일상에서 곁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도 불편하고 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여자 선수들에 대한 그 운동 선수들에 대한 그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 여자 고등학교 옥상, 난간을 비틀거리며 올라서는 한 여학생이 있었다.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듯 위태로운 아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여자 고등학교 농구부 회식 자리, 전국체전을 앞두고 단합대회를 갖는 중이었다. 모두들 즐거웠지만 단 한 사람, 희정이는 우울해 보였다. 야, 희정아, 감독님한테 술 한잔 따라줘. 어허, 무슨 애들한테 술을 따르라고 그래? 있어. 아유, 감독님, 그래도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희정에게 계속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코치. 희정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맥주병을 받는 것 같았는데 감독에게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는 희정이.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어찌된 일일까? 희정이는 술잔을 내미는 윤 감독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것이다. 충격을 받은 듯 희정이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다음 날 희정이는 학교 옥상에 올랐다.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리는 희정이는 웃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누군가 희정이가 다니던 학교를 찾았다. 월간 스포츠 취재기자 이영이었다. 스포츠 잡지 취재기자로 잔뼈가 굵은 이영이. 그녀는 왜 이곳을 찾았을까? 안녕하세요. 그녀가 맨 처음 만난 사람은 이 고등학교의 교장. 영희의 명함을 받아든 교장은 왠지 불안해 보였다. 김희정 선수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학교 옥상에서 투신을 했다고. 아, 신문도 못 보셨어요? 아,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희정이의 투신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영희는 그 기사가 모두 사실일 거라고 믿지 않았다. 그녀가 두 번째로 찾은 곳은 희정이가 속해 있던 농구부. 마침 아이들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마침 나오는 아이를 붙잡은 영희. 잠깐만. 난 월간 스포츠 기자인데. 전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이시죠? 그때 당황하는 아이를 밀어내고 나서는 한 아이. 농구부 주장 혜연이었다. 희정이에 관한 일이라면 저에게 물으시죠. 너 가서 연습해. 네. 뭘 알고 싶으세요? 사실은 이곳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그리고 희정이 투신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윤 감독님은 우리 고등학교 전국대회 연속 3년 우승을 이끌어낸 뛰어난 분이세요. 그래? 이상한 일이었다. 윤 감독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편을 들고 나서는 혜연. 왠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다. 이상한 예감에 영희는 농구부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아이들은 하나같이 영희를 피하기만 하는데. 난감한 상황에 빠진 영희.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던 영희의 눈에 띄는 아이가 한 명 있었다. 아까부터 영희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는 아이. 영희는 기자의 직감으로 그 아이가 이번 투신 사건에 관한 일을 제보한 아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 아이를 찾아 화장실로 간 영희.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영희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혹시 네가 제보한 아이니? 지금 여긴 위험해요. 훈련이 5시쯤 끝나니까 그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아이. 그녀는 농구부 1학년 미연이었다. 미연은 영희와 급하게 약속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가는데 미연이 빠져나온 복도에는 또 다른 시선. 혜연이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연습 후 미연은 농구부 선배들에게 끌려 학교 옥상으로 오고 말았다. 잡아먹을 듯 미연을 노려보는 농구부 선배들. 농구부의 엄격한 규율을 알고 있는 미연은 서슬퍼런 선배들의 모습에 하얗게 질리고 마는데. 희정이가 떨어진 곳이 아마의 옥상이라지? 상황을 파악하고 혜연에게 매달리는 미연. 선배님.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혜연은 이미 미연이 잡지사에 제보했음을 눈치챈 것이다. 네가 우리 집 앞길을 망치려 그래? 혜연의 차가운 한마디가 신호라도 된 듯 미연을 때리기 시작하는 농구부 선배들. 미연은 조금도 반항할 수 없었다. 그 시각 영희는 초조하게 미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미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영희. 하지만 미연은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아니, 미연은 전화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없었다. 영희와 미연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혜연. 하지만 혜연은 영희와 미연이 만나게 놔둘 수 없었다. 자신들의 비밀이 절대로 밝혀지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영희는 약속 장소에서 수십 통의 전화를 하며 미연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날 수 없었다. 다음 날 농구부를 다시 찾은 영희. 영희는 우선 미연을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미연은 보이지 않았다. 영희가 다음으로 찾은 사람은 바로 농구부 윤 감독. 윤 감독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고 희정이 윤 감독에게 상해를 입히고 투신을 한 만큼 뭔가 연관이 있을 것만 같았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바로 그 윤 감독이 있는 것이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희정이와 다툼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무슨 다툰 겁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그리고 선수들을 성추행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성추행요? 네. 아예 스포츠 잡지 기자라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서로 몸을 부딪히며 연습하는 게 이쪽 생리입니다. 그럼 여호 감독은 여자만 해야겠군요. 영희의 말에 윤 감독은 오히려 화를 냈다. 시선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수들의 자세 교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어? 말을 끝낸 윤 감독은 마치 영희에게 보이기라도 하듯 한 선수의 자세를 교정하기 시작했다.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반동해서 쉬어. 알았지? 아무렇지도 않게 신체 접촉을 하며 자세를 교정하는 감독과 역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선수. 지켜보던 영희 역시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봐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윤 감독을 만난 후 영희의 혼란스러움은 계속됐다. 사건을 파고들수록 진실은 더 불투명해졌다. 과연 진실은 뭘까? 제게 이곳 아이들은 여자가 아니라 선수일 뿐입니다. 그럼 그 제보는 뭐지? 지금 여긴 위험해요. 훈련이 5시쯤 끝나니까 그때 체육관에서 보기로 해요. 하지만 미연이 나오지 않았어. 혹시 정말 희정이 왕따였던 건 아닐까? 애들 사이에 사이도 안 좋고 평판도 안 좋았어. 그때 혼란스러워하는 영희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그래 미연이니? 그래 알았어? 영희는 전화를 걸어온 미연을 우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미연은 누군가에게 많이 맞은 것처럼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좀 마셔. 미연은 마치 누군가를 두려워하듯 심각하게 불안해 보였다. 영희는 미연에게 어제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미연아, 희정이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언니와 저는 한 동네에 사는 사이라 유난히 저랑 친했어요. 어렵게 말문을 연 미연이. 희정이는 농구를 좋아하는 명랑한 아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희정은 변해가기 시작했다. 회식 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지? 회식이 가기 전 언니는 울고 있었어요. 우연히 라커룸에서 혼자 울고 있는 희정이를 발견한 미연. 이런 일이 없었던 희정이기에 미연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희정이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희정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임신했어. 오랜 망설임 끝에 입을 연 희정.
희정이는 미연에게 믿기지 않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괜찮아. 언니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윤 감독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윤 감독이 아이를 지으라며 돈 뭉치를 줬대요. 뭐? 윤 감독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놀라운 일이었다. 윤 감독의 성추행에 시달리던 희정은 결국 임신까지 하고 만 것. 보여준 아기 사진이에요. 미연은 희정이가 버리고 간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영희에게 보여줬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 윤 감독을 직접 만나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제 다 털어놓으시죠. 정말 죽겠네. 걘 요즘 운동을 너무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전에서 제외시켰고요. 그건 감독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 걸 아실 텐데요. 윤 감독에게 다짜고짜 초음파 사진을 건네는 영희. 희정이가 임신한 게 제 탓이라는 겁니까? 전 이게 희정이가 갖고 있던 초음파 사진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당신은 분명히 이 사진을 본 적이 있겠죠. 희정이가 당신의 머리를 내리친 건 그 때문일 거고요. 영희는 마음이 바빴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세상에 알려 윤 감독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다. 급히 잡지사로 향하는 영희. 그런데 그런 영희를 막아서는 누군가가 있었다. 바로 혜연이었다. 혜연은 다짜고짜 영희를 체육관으로 끌고 갔다. 정말 끈질긴 아줌마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줌마, 그렇게 나대면 뭐 정의 용사라도 된 기분이에요? 대학 진학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꼭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윤 감독의 잘못이 밝혀지면 우리가 제대로 대학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 평소 농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던 윤 감독. 아이들은 모두 당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비밀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의 한마디에 아이들의 앞날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농구부 선배 중에 못 견디고 뛰어나간 꼭 아줌마 같은 선배가 한 명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노래방 도우미하고 있어요. 10년 가까이 농구밖에 한 게 없는데 뛰쳐나가면 우린 뭘 해야 하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린 대학에도 갈 수 있고 프로팀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희정이 그 집에 가 모든 걸 망쳐놨어요. 회식이 있었던 다음 날 농구부 아이들은 희정을 애웠었다. 너 혼자 살겠다고 우리 다 죽이겠다는 거야? 차라리 네가 죽지 그래. 네가 죽어! 윤 감독의 아이까지 임신한 희정은 감독의 비밀을 감출 수만은 없었다. 제발 좀 사라져.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은 희정을 차갑게 몰아세웠다. 진짜 가네? 갑자기 옥상 난간으로 걸어가는 희정. 그때까지도 아이들은 몰랐다. 희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진실을 밝힐 수도 그렇다고 가슴에 묻을 수도 없었던 희정. 희정은 그렇게 자신을 버리는 길을 선택했다. 난 지금까지 쌓아온 내 위치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모른 척 해줘요. 우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끝까지 더러운 손길지만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또 하나의 진실이 밝혀졌다. 며칠 뒤 영희는 병원에 입원한 희정을 찾았다. 아쉬워요. 그때 조금만 더 세게 내리쳤으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언니처럼 어른이었다면 그때 그 사람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언니. 난 그렇게 희정이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 진실을 과연 밝힐 수 있을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